이어서 경남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꼽히는 밀양이 최근 친일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밀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요박물관이 친일 가수의 행적을 쫓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날은 간다, 신라의 달밤 등을 작곡해 1950년대와 60년대 대중가요를 선도했던 작곡가 박시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지원을 독려하는 혈서 지원 등 군국가요 13곡을 만든 밀양 출신 친일파이기도 합니다. 박시춘의 가요박물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밀양에 박시춘 중심의 가요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장군 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54개 사회단체가 모여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박시춘을 기리는 가요박물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박시춘의 업적을 기리자고 언급해온 밀양 문화원장의 퇴진과 함께 복원된 박시춘 생가를 철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세출의 작곡가 박시춘의 업적을 기리며로 시작했던 그 사업이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문제가 밀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독립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친일파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는 가요박물관 건립 찬성 집회도 개최됐습니다. 대중가요발전협회 밀양지회 등 5개 단체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밀양 출신 가요계 인물은 박시춘 말고도 많다며 이들을 기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고 모아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단체들이 특히 나서서 이렇게 할 문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밀양시는 건립 반대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나온 계획일 뿐 박시춘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박물관 조성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시설 명칭이나 전시 기획 운영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100주년인 올해 의열의 고장 밀양에서 벌어진 친일 가요사 박물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창원 불종로 걷고 싶은 길이 조성 1년여 만에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당시 창원시는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었죠. 그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가자 덜컥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버스처럼 큰 차량이 지날 때면 소리는 더욱 심해집니다. 블록으로 만든 도로 곳곳이 내려앉고 금이 가면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소음에 문을 열고 있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있어요. 근데 이 도로하고 막 소용도 없는데 왜 이랬을까? 문제는 도로가 조성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종로 걷고 싶은 길이 조성된 건 지난 2017년.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만 검토해 조성하다 보니 대형 차량이 지나는 도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국화축제 기간에 맞춰 완료하려다 보니 공사 기간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사업계획 당시에 현장 적용에 있어서 그 서류상 검토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해 나갈 거냐 아니면은 전면 재시공을 할 거냐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린 상태.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불종로 걷고 싶은 길. 전면 재시공이 해답이지만 예산도 없어 지금 같은 뜸질 보수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의 허술한 행정에 시민들의 세금만 도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정부가 미래 교육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권역별로 포럼을 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서 가장 올바른 교육을 찾겠다는 취지인데요. 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 포럼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른바 5년짜리로 불립니다.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매번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세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경남도와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 노동, 시민사회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열어갈 미래교육의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특별한 동력과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 강연을 한 김경수 도지사는 민관, 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미래교육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확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행정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마을 단위에서 풀어내는 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일사불란함이 아니라 자치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남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날 강연과 토론에서 논의된 자료는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장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해온 주민공동비대위는 법 규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 결정 과정에서 민주 절차를 무시한 데다 소각장 증설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용역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각장 증설이 단지 인근 지역민의 문제가 아닌 김해 시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선포식이 2일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과 경남도, 창원시와 부산시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항쟁 40주년을 맞는 올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 60만 명이 지정을 촉구하는 뜻을 모은 서명지를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한 데 이어 부산국제영화제와 부마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 중소유통물류 협동조합 상인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저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김해 경제 파탄은 예고돼 있다며 이미 대규모 유통시설이 즐비한 만큼 더 이상 허가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주촌 선천지구의 교통 대란도 불보듯 뻔한 만큼 김해시가 앞장서 코스트코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내 3만 230제곱미터를 매입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이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돼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모 수협장으로 당선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남 서부 지역의 모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B씨도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1억 1천만 원의 부정선거 자금을 제공하고 조합원 7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사의 지급 능력 상실로 계약이 해지돼 골칫덩이로 전락했던 드릴십 한 척을 4,100억 원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노던 드릴링사와 자체 건조한 7세대 드릴십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계약이 해지됐던 이 드릴십은 그동안 부실 회계로 처리했으나 이번 매각으로 드릴십 관련 리스크 해소는 물론 현금 유동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창원 지계 남산간 연결도로 공사가 2일 첫 삽을 떴습니다. 지계 남산간 연결도로는 사업비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총 길이 5.4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돼 2021년 7월 완공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북면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청 등 중심 시가지로 이동할 수 있어 통행 시간도 기존 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을 누리는 세상이 지난달 30일 마산 창신고등학교 장학생 5명에게 3년간 등록금 전액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허충구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새는 올해 모두 70여 명의 장학생에게 3년 등록금과 공기청정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내 최대 연등 케이블카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오는 12일까지 곤돌라 47대 중 2대를 연등 케이블카로 꾸며 운행 중이며 연등의 높이가 4.5m로 국내에서 가장 큰 공중 연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2008년 4월 개통한 후 누적 탑승객 1,360만 명을 기록하며 국민 케이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창원 시티투어 2층 버스가 어린이날을 맞아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해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8일 어버이날에도 탑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카네이션 비누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들어서자 화창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도 크게 올라 목요일 낮 동안 함안은 27도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과 어린이날까지 모두 맑아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